오늘도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중파동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정혜원 한 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1대1 코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십니다. 그럼 저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통화가 잘 안 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차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화를 주신 분께서는 나름대로 매매를 잘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파동에 대한 해석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에 대한 문의도 주셨습니다. 파동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파동이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에 대한 분석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전에서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식과 정보는 그 어느 누구도 독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은 악마의 무리들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 이념이자 철학입니다.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설명 없이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좋은 타점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KC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차트를 처음 마주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일단 앞에서부터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중파동 1파가 완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파동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파동 상승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중파동 2파가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파동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파동 2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파동 2파 과정에서 발생한 소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는 중파동과 소파동이 모두 깔끔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누가 보아도 중파동 3파가 시작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골파기 타점입니다.
거북 등 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명한 자리에서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파동 분석과 패턴 분석을 한 후 애매한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선명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중파동 2파의 상승폭이 중파동 1파의 상승폭에 비해 미미하게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중파동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것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타점이 나왔을 때 정확히 들어가면 이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자리에서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샘CNS입니다. 딱 보기에 타점을 잡기 애매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보았던 KC와는 다르게 파동 분석이 쉽지 않은 차트입니다. 파동도 파동이지만 지금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박스권에서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파동 분석입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박스권입니다. 이 안에 작은 박스권이 또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큰 박스권 안에 있는 작은 박스권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박스권에 주가가 갇혀 있을 때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은 박스권이든 큰 박스권이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항시 응용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작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캔들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것을 캔들의 움직임에서 느낄 수 있지만 파동 분석을 해보면 이 자리가 왜 좋은 자리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파동 분석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파동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파동 분석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2파가 일단락되고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파동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파동 분석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시점이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파동 2파에서 상승폭이 미비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의 주가가 갇혀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파동 분석을 통해 지금이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되는 자리이기에 타점을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응용도 필요합니다. 다각도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좋은 타점을 잡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고수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입니다. 딱 보아도 지금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중 과대 낙폭입니다. 이후 어마어마한 시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파동 1파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중파동 상승 2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중파동 2파에서 상승폭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이후 중파동 2파의 고점까지 끌고 가면 됩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골파기 타점이자 거북등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석을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파동 상승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중파동 2파가 마무리가 되고 중파동 3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중파동 2파가 미미하게 끝이 났습니다. 중파동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파동 3파가 시작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에 소파동 1파의 조정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파동의 추세선을 이어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파동 상승 2파가 미비하게 끝이 나면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파동 상승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중파동 2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닥보다 더 좋은 큰 오빠 캔들이 뜬 것도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이후 추세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빠져야 합니다.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작은 밥그릇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파동 상승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중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파동이 어지럽게 나왔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큰 오빠 캔들까지 떴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중파동 2파에서 중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을 잘 잡아내면 이런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시장이 물반 고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종목을 추적 관찰하는 자세가 없어도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섹터 감시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개미 군단이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는 체제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3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파동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파동 2파가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파동 2파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서 대파동 2파가 끝나는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좋은 타점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밥그릇 타점입니다.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낙타 등 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격 조정 후에 급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봉 3개 즉 흑산병 조정 후에 큰오빠 캔들로 반등을 한 후 전고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대파동 상승 2파가 시작된 자리부터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파동 상승 2파가 시작되고 나서 중파동 2파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파동 2파의 조정 구간도 나올 것이고 중파동 3파도 나올 것입니다. 결국 대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차트에서 가장 맥점이 되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중파동 2파에서 상승폭이 미미했기에 큰 시세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파동 2파의 상승폭이 미미하게 끝나는 경우 상승 3파의 초입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황금 타점 중에 황금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입니다.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파동 분석은 일단 놔두고 크게 중파동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2파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소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파동 분석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표시들을 지우고 패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동이 아닌 패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북등이 한번 만들어집니다. 거북등 타점도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커다란 거북등이 또 만들어집니다. 고질라 등껍질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거북등 타점도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거북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을 시작을 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중파동 3파가 시작된 자리라는 것도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 파동으로 따져도 좋은 타점이고 패턴으로 따져도 좋은 타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을 잘 잡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최근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표시들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봉 낙타등입니다. 쌍봉 낙타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낙타의 목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봉 낙타등 타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세력의 핸들링 패턴이란 주제의 영상들을 다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턴 공부를 밀도 있게 하시고 나면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쌍봉 낙타 등 패턴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급등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쌍바닥 W 패턴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 패턴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쌍봉 낙타 등 패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급등이 나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파동 분석으로 이 자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쌍봉 낙타 등이 등장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낙타의 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급등했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주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언제 그 추세가 멈추고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될지 그 누구도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올라갔던 주식은 내려오기 마련이고 내려간 주식은 다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파동 분석도 해야 하고 패턴 분석도 해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도 대입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아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반등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일단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121선과 동시에 구름대를 두 번이나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오늘 큰오빠 캔들이 뜨기도 했습니다. 큰오빠 캔들 하나가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모두 극복을 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쌍바닥 W 패턴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등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큰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시들을 지우고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파동 3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대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파동 2파에서 대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대파동 2파의 상승 과정에서 중파동 2파의 조정 구간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큰오빠 캔들로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3일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틀림없는 반등의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파동 2파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대파동 2파 안에서 중파동 상승 3파도 끝난 자리입니다. 추세선들을 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꺾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쐐기형 W 패턴이 보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RSI 하락 다이버전스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파동 상승 3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대시세가 나온 종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상승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파동 추세선을 이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대파동 상승 3파가 끝난 자리입니다. 이제는 대파동보다 더 큰 파동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월봉인 것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파동은 대파동 정도가 아니라 대대파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대파동으로 보면 역시 이 파동의 상승폭이 미미하게 끝나고 상승 3파에서 가장 큰 시세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자리가 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봉으로 따지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된 자리이면서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날아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시황이나 업황을 파악해야 이 자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차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시황이나 업황을 관찰해가면서 동시에 차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대박주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